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모르면 무조건 손해봅니다. 대한민국 임대주택이 완전 바뀝니다. 소득이 877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올해 말 첫 선보이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 자산 요건이 완화된다 라는 내용인데,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이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임대주택의 종류가 있는지 아시나요? 자, 간단하게 제가 표를 한 장으로 갖고 왔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관심이 많은 이 공공임대주택만 하더라도 총 7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기간도 영구에서 50년, 짧은 건 5년, 30년 이렇게 정말 다양하고요. 그 이름도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공공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이 혜택을 보기가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알고요. 이제 이 임대주택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그리고 행복주택 등을 합쳐서 이렇게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라는 형태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새롭게 도입되는 임대주택의 형태로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통합한 임대주택의 하나의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표시하면 기존의 영구임대 그리고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더해서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다 라고 부를 것이고, 여러가지 기준도 함께 통합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이렇게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있던 임대주택의 형태를 합쳐서 어떤 장점이 있는 걸까? 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그 유형이 다른 만큼 각각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복잡하고 일반인들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없으셨고 저소득층만 살고 있는 주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자, 이렇게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새롭게 도입을 하면서 이것으로 하나로 합쳐지면서 소득 및 자산의 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원화한다는 뜻은 하나의 기준으로 뭉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저희는 하나의 기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훨씬 더 저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쉬워지는 건 알겠다. 근데 이걸 내가 지금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올해 말 첫 선보이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올해 말입니다. 2021년 12월 정도에 처음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니까요. 당연히 저희는 이제 한 3달 정도 남았으니까 슬슬 준비를 해봐야겠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떠한 정책이든 처음 도입됐을 때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지역도 굉장히 좋은 지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올 12월 경기도 과천시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한 605채 정도, 그리고 남양주 별내신도시에서도 576채, 그러니까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약 1181채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지역만 들어봐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최신식 인프라가 구축된 살기 좋은 신도시나 신도시급의 공급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여드리면 이번에 공급하게 될 통합 공공임대의 첫 공급단지인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는 최근 2021년 8월에 했던 공급 분양은 1순위 청약률이 718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특별 공급과 1순위 청약하신 분들만 약 5만 6천 명이었고요. 자, 이것보다 남양주 별내신도시의 아파트에서는 이제 청약을 10만 명 정도가 청약을 하셨었고요. 가점이 최고 점수인 79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별내신도시와 과천 지식정보타운 두 군데 모두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입주 자격을 살펴볼 건데 크게 세 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주택 보유 기준인데 먼저 간단한 주택 보유 기준의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무주택자가 그 입주 자격을 갖추게 되시고요. 다음은 소득 기준인데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신 분들이 자격을 갖추게 되십니다. 자, 그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은 보통 1에서 5분위로 5가지로 분위로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3분위 분들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평균값 이하이신 분들이 그 입주 자격을 갖추게 되시는 건데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에게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득 기준이 항상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도 있고요. 맞벌이도 특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금액은 각종 특례가 적용된 완화 기준이 적용된 소득 요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약 310만원 정도가 소득 요건 기준이고요. 2인 가구는 494만원, 그리고 3인 가구는 외벌이의 경우에는 597만원 정도고 4인 가구도 외벌이의 경우에는 731만원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맞벌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역시나 특례가 적용이 되어서 맞벌이 3인 가구는 717만원, 맞벌이 4인 가구는 최대 877만원까지 가구 소득이 있으셔도 이 이하라면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소득 요건을 갖추게 되시는 겁니다. 자, 다음은 공급 기준인데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크게 공급 물량을 60%를 우선 공급을 하게 되고 일반 공급은 40%를 하게 됩니다. 자, 소득 요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되고요. 자, 일반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150% 이하입니다. 그리고 자산 요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분위 이하의 순자산값, 평균값 이하를 갖추셔야 되고 선정 방법은 우선 공급은 기본적으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점이면 추첨을 하게 되는데 자, 일반 공급은 바로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시면은 혹시나 내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도 추첨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우선 공급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우선 공급은 크게 10가지 공급 대상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청년이고요. 그 다음은 고령자, 그리고 그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장애인, 비주택 주거자, 주가 유공자, 다자녀 가구, 장기복무 제대군인, 탈북민, 그리고 철거민 등으로 이렇게 총 10가지의 공급 대상으로 나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우선 공급 대상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배점 기준을 통해서 선발이 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각 항목별로 받게 되시는 배점 기준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 소득이 있고요.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그리고 주택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당해 지역에 몇 년 동안 거주하셨는지, 그리고 자녀 중에 미성년 자녀가 몇 명인지, 청약저축이 몇 회 정도 저축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 재밌는 점은 과거에 혹시 임대주택 관련해서 계약을 하신 경우가 있다면 감점을 받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선 공급 왠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도 우선 공급에 일단 신청을 하셨으면 여기서 떨어져도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머지 40%의 일반 공급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어차피 우선 공급에 못 들어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우선 공급 근처에 계시다면 일단 신청을 하시면 일반 공급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함께 설명드릴 건데요. 오는 2022년부터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도입하고 중형 규모의 주택도 비중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중형 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20에서 30평 정도 되는 주택이고요. 더불어 살고 싶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실내 마감재도 열심히 신경 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임대주택을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점이 집이 너무 작고 그 다음에 실내도 마감재가 완전 엉망이다 라고 생각하는 점인데 국토교통부도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변할 것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잡했던 임대주택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